배우면 배울수록 더 왜 사람들이 액자맨 과정까지 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매운 게 항상 땡기더라고요. 여기는 다 느끼한 거 음식이 있으니까 불닭 그런 거나 비빔면 그런 거. 첫째랑 막 엄마 아빠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거지. 서운해하겠지만.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바이올린을 공부하고 있는 여미지라고 합니다. 저는 독일에서 피아노로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김승희입니다. 한사이슬러 8학기 재학 중인 김시준이라고 합니다. 음악적으로 조금 갇혀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음악을 공부함에 있어서 조금 더 넓은 세상에서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었을 때부터 독일 유학에 대한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바이올린 공부하면서 한 번은 독일에서 공부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유학지를 결정할 때도 뭔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유럽 마치 학교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맞는 학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뭔가 여기에 와 있게 됐어요. 일단 언어는 준비하면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게 많아지고 얻을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분명히 엄청난 도움이 되죠. 그래서 웬만한 일상생활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맞춰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여러 학교들이 이제 입학하기 전에 애초에 지원 시 요구되는 어학 레벨이 있고, 혹은 아니면 조금 입학하고 나서 유예 기간을 준다거나 어학 학기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언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점점 그 레벨도 높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언어를 잘 챙기지 못하고 온 케이스여서 이제 와서 이제 줌으로 이제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언어 자격증이 지금은 있지만 준비할 때는 없었어요. 언어를 미리 안 하면 뭐가 안 좋냐면, 지원할 때 어학 레벨을 요구하는, 어학 자격증을 요구하는 학교들의 지원이 불가능해요. 그럼 이제 제가 어학만 해결되면 그래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그 기회를 날리는 것 같아서 언어는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높은 레벨로 가장 잘할 때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와서 해야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사실 없어도 지원은 할 수 있고 또 유예 기간도 주는 학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실기 잘 하자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많이 부딪히고. 처음에 당연히 집 문제랑, 그리고 벨리는 비자 문제가 좀 있었던 게, 아무래도 제 도시라서 신청하는 거부터가 너무 어려웠어요. 비자청에 가는 날짜를 예약하는 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메일로도 한 게 거의 막 3-4달 뒤에 답장 오고 해가지고 온 지 진짜 오래돼서 거의 막판에 받았었고, 한 번은 그 무비자로 있을 수 있는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데 그 와중에 콩쿠르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스페인에.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무비자 이것도 끝나고 다른 나라로 가면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그 콩쿠르도 못 나갔었어요, 처음엔. 저는 굉장히 약간 수줍어하고 약간 낯 많이 가리고 그런 성격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한국보다 친구 사귀기도 더 쉬웠고 매운 게 항상 땡기더라고요. 여기는 다 느끼한 거 음식이 있으니까 불닭 그런 거나 비빔면 그런 거 많이 땡기고. 언어도 언어인데 그냥 좀 문화적 차이도 너무 많이 느껴지고, 입시하기 전에 그런 말들 많이 들었거든요. 도시가 중요하다, 첫 도시가 중요하다라든지, 뭐 대도시가 맞는 사람이 있다, 뭐 소도시가 맞는 사람이 있다. 근데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안 중요하고, 근데 조금 다른 도시 살아보니까 저는 좀 베를린 오니까 숨통이 트이거든요. 좀 사람도 많고 이렇게. 첫째랑 막 엄마 아빠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거지. 서운해하겠지만. 저는 생활비를 최대한 아끼려고 해요. 왜냐면 제가 집이 비싸서 300유로, 400유로 정도는 드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절약해서 사는, 제 집이 워낙 비싸서 거의 1000유로 가까이 돼요. 저는 좀 예외인 게 기차값이 들어요. 한 달에 고정적으로 이제 다른 도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기차값이 들어서 그게 조금 예외지만, 저는 1,500유로, 이제 그 중에 절반은 월세, 그리고 거기에서 뭐 한 200유로 정도는 교통비로 나가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뭐 보험비, 뭐 생활비, 외식비.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종합대학이기도 했었고, 한국에 있을 때는 피아노 말고도 해야 될 게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학교 뭐 학점 관리를 해야 되는 엄청 열심히 하진 않지만 어쨌든 뭐 나가야 되고 교양 같은 걸 들어야 되고 뭔가 레포트를 막 써서 제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여기서는 정말 레슨하고 수업 한두 개 말고는 모든 시간을 연습해 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항상 돌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는 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서 얻는 직업적 만족도나 음악적인 만족감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항상 하고 있고 제가 유학을 결정했던 계기 중에 하나가 조금 더 음악적인 시야를 넓히고 싶은 마음에 결정을 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연주 기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면서 무대 위에서 얻는 배움이 크더라고요, 저한테. 직접 뭔가 코멘트를 듣고 고치고 수정하고 이런 것보다도 뭔가 연주하면서 그때 내가 어떻구나, 뭐 이때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떻구나 이런 것들로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확실히 다른 거는 있죠. 한국 음악이라 하면 대부분 아마 동의하실 텐데 경쟁이 많잖아요. 입시랑 콩쿨이 이제 메인인 그런 곳인 반면에 여기서는 굉장히 내가 무슨 음악을 해야 되지?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관념이 확 바뀌어버리니까 엄청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한국에 있었을 때 이제 막 계속 이 콩쿨 나가고 그 다음에 저 콩쿨 나가고 이러니까 무슨 음악을 해야 되지에 대해서 고민은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오면서 그런 진지한 고민에 대해서 시간을 더 드릴 수 있다는 점, 그게 훨씬 큰 차이인 것 같고 한스에 잘하는 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와보니까 훨씬 더 많고 이미 막 세계적인 무대에서 서고 연주하고 그런 학생들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학생들 보는 것부터 일단 공부가 저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학생 신분으로 있으면 오는 혜택이 엄청 많아요. 교통비도 그렇고 다 음악 콘서트도 학생증이 있으면 이제 아벤카스라고 하는데 이제 그 남은 표들 학생 할인으로 사면 15유로? 17유로? 뭐 그 정도로 베른필에 있는 공연들 다 볼 수 있으니까 꼭 입시의 팁인지는 모르겠지만 뭐든 제가 생각할 때는 선곡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뭐 콩쿨도 그렇고 한국에서 입시도 그렇고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를 이게 별로 이 콩쿨에도 잘 안 먹힐 것 같다, 이 입시에선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다 해도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건 그게 제일 효과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항상 그냥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곡으로 뭔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 입시장처럼 어둡거나 그런 분위기는 없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막 노래 본다거나 그런 거 없고 그냥 교수님들끼리도 막 얘기하고 있으면서 환영해주고 그냥 편안한 분위기여서 그렇게 부담을 크게 가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독일 와서 느낀 거지만 마스터 클래스 같은 거 참가해보는 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많은 선생님들한테 더 다양한 방면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마스터 클래스 되도록 많이 참여하는 걸 너무 추천드리고 페스티벌 같은 경우 페스티벌이나 그런 곳에서 마스터 클래스를 계속 배우고 또 다양한 나라에 있는 친구들도 사귈 수 있게 되고 음악가들도 알게 될 수 있고 그래서 페스티벌이나 마스터 클래스 유학하기 전에 많이 참여해보는 거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입학한 10월에 개강하는 정규 학기의 경우 3월 1일부터 접수 마감이 시작돼요. 제일 빠른 학교들이 3월 1일 정도부터 마감을 시작해서 이제 4월 정도까지 마감을 하는 학교들도 많고 각 학교마다 마감하는 시기나 지정 곡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 마감 뒤로 진짜 기약 없이 기다리면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이제 나오면 그 결과들을 가지고 5월 초부터 7월 말까지 또 나뉘어서 현장 시험을 보러 갑니다. 실기시험. 네, 현장 시험을 보러 가는데 아시다시피 독일이 굉장히 크고 겹치는 학교들도 있어서 시간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또 뭐 어떤 학교는 또 10시에 시작하는 학교도 있고 뭐 어떤 학교는 4시 조일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을 잘 체크해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고 나면 2차에 대한 이제 최종 합격 여부를 당일날 알게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진짜 개강 직전에 막 9월 말 이럴 때 알게 되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제가 시험 보고 나서 당일날 합격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제 그게 그 합격이 아니라 그러니까 점수는 넘었다. 통과한 점수는 되었으나 이제 너가 어느 교수로 갈지는 상황을 봐야 한다. 이런 프로세스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다들 하는 말이 쭌라숑 합격증을 받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 계속 남은 학교들 시험을 잘 치러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
심지어는 제가 개강하고 나서 합격을 받은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강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메일이 와서 이렇게 늦게도 오나? 그러니까 진짜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결과가 나오는 것 자체도. 네, 왜냐면 또 분교가 있는 학교들도 있고 교수님이 너무 여러 명이기도 하고 뭐 교수 클래스가 아니면 도슨트 뭐 뭔가 강사 클래스로 들어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나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경우는 한 교수님이 연락이 오셨는데 이제 확실하게 말해달라고 등록을 할 것인지 아닌가. 왜냐면 또 이제 그들에게도 후보들이 또 있을 것이고 그 예비자라고 할까요? 이렇게 있으니까 말해달라고 말씀하신 교수님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결과를 받기까지. 비디오의 경우 홀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사실 저는 휴대폰으로 찍어서 내고 된 사람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 홀 본인 만족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최선을 다했다, 뭐 내가 좀 마음에 든다, 이런 그 차이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 영상을 찍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말 체력 소모가 커요. 그 영상이 너무너무 체력 소모가 커서 많이 찍는다고 잘 나오는 것도 아닐 뿐더러 조금 찍는다고 또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학교별로 요구하는 영상 기준이 또 너무 달라요. 규정이 또 어디는 커트를 하면 안 되는데 어디는 이 곡이 또 필요해서 또 찍어야 되고, 뭐 그렇다 보니까 체력을 정말 잘 챙겨야 되는 것 같아요. 비디오를 찍을 때는. 제가 여기서 얻은 노하우인데 제가 제일 못하던 거거든요. 한국에서 당당한 걸 제일 못했어요. 한국에서. 근데 여기 오니까 제가 너무 당당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당당해졌어요. 그래서 그냥 되게 틀려도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원래는 한국 가면 약간 어디서 본 선생님들 이름 성함은 알고 있고 약간 이런 선생님들이 많아서 되게 막 긴장하면서 했었는데, 여기는 어차피 저분들도 나를 모르고 나도 저분들을 몰라서 그게 제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틀리는 거에도 전혀 개의치 않았었고,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컨택을 안 한 게 저한테는 잘 맞았던 거죠. 제가 만약에 아는 사람이 있었으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컨택은 뭔가 내가 이 학교에 꼭 지원해서 합격해야겠고 이런 마인드보다 그 교수님과 내가 맞는지, 이 교수님이 만들어가는 음악 스타일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생각한다면 되게 유의미할 거라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제가 레슨을 지금 교수님께 가면 청강을 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남이 레슨 받는 걸 보고 약간 마스터 클래스 형식처럼 한 곡에 대해서 그 학생이 어떻게 연주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교수님의 코멘트, 이런 것들을 나는 연주하지 않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오히려 제가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컨택보다는 청강을 조금 더 추천하고, 제가 돌아간다고 해도 그렇게 청강하는 방식을 선택할 것 같아요. 물론 교수님들마다 받아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닌 분들이 계시겠지만, 왜냐면 컨택할 때 그런 얘기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뭔가 요구했을 때 빠르게 고쳐지는지, 아니면 언어적인 부분의 소통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도 교수님들도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면 차라리 청강하는 방식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이론 수업 같은 거 그런 거 다 끝낸 상태여서 굉장히 학교 수업 널널하고요. 사실 실내악 뭐 그런 거 외에는 할 게 딱히 없어서 집에서 연습하면서 지내고 있고, 선생님 레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예종에서 바첼러 마치고 와서 이제 인정되는 과목들이 많아요. 이제 약간 음악 이론이라든지 그런 것들 인정되는 게 많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른 학생들보다 널널한 편이었어요. 이제 1학기부터 시작하면 이제 수업도 엄청 많고 공부해야 될 것도 많으니까 정신 엄청 없을 것 같습니다. 유학을 왔을 때 확실한 목표 없이 오면은 너무 쉽게 이렇게 자유로워질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거 확실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컨텐츠가 없어가지고 원래는 그래도 운동을 갔는데 뭐 가려고 할 땐 또 가기도 하고, 그래서 뭐 운동 다녀오는 날에는 점심쯤을 먹고 한 1시, 2시에는 무조건 학교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학교에서 친구들 만나던 저녁까지는 있고, 저녁 먹고 뭐 약속을 가면 약속을 가거나, 아니면 보통은 또 다시 학교를 집에 피아노도 없으니까 많이 연습하면 밤에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멀지 않은 곳으로 고르려고 했어요. 그래도 한 최소 4-5시간 하려고는 해요. 원래 이렇게 연습 벌레 같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되게 막 이렇게 막 오랫동안 매일매일 막 꼭 이렇게 해야 되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공부하고 있고 더 좋은 퀄리티의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요즘은 연습 일지를 써요. 제가 뭘 좀 적는 걸 좋아해서
매일매일 연습하기 챌린지처럼 이렇게 해서 무슨 곡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 다 쓰고 몇 분 동안 할 거고, 그래서 결국 내가 오늘 몇 시간 정도 했는지를 다 적어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연습실을 가면 중간에 잘 못 나와요. 오늘 연습 다 했다 이 느낌이 제가 좀 안 나서 항상 마감을 찍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 일찍 가진 못하고 한 오후 정도부터 한 10시까지 이제 닫는 시간까지 이제 하고 돌아와서 자고 이런 루틴인 것 같아요. 블라흐 선생님이랑 더 배워야 될 것 같아서 마스터까지 블라흐 선생님이랑 같이 할 생각입니다. 베스트는 물론 독일에서 이제 잡을 잡거나 계속 유럽에서 연주가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되도록이면 독일에 남아서 활동하고 싶습니다. 독일에서 석사만 하고 가기에는 아무래도 좀 아쉬운 건 있고, 제가 또 독일 작곡가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여기서 딸 수 있는 학위는 할 수 있다면 더 따고 싶어요. 근데 이게 좀 그냥 이왕 나온 김에 다른 나라도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뭐 영국이나 이런 쪽도 열어놓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고민이 진짜 지금도 많은데요. 왜냐면 배워도 모자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이 정도 배웠으면 되지 않았나, 이제 좀 괜찮지 않나, 나 스스로도 이제 좀 만들어 가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더 왜 사람들이 액자맨 과정까지 하는지, 왜 그걸 더 원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빨리 한국 가야겠다 라거나, 아니면은 사실 지금도 학업보단 일이 더 저한테는 조금 소중한 경험이라서 오케스트라에 더 관심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배울 수 있는 그 기회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고민이 되죠. 지금도. 어떤 음악가 기억되길 바라냐고요? 굉장히 힘든 질문이네요. 일단 뭐가 됐든 간에 기억에 남는 연주자가 됐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기억에 남는 음악가가 되고 싶고, 어떻게 기억되고 싶느냐고 한다면은 그냥 멈춰있지 않고 계속 발전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저는 원래 연주자는 관객이 있어야, 존재해야 연주자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은 동의를 하지만 요즘은 좀 스스로가 연주하면서 그 연주 자체를 좀 즐기고 거기 안에서 만족을 해야 그 음악도 좀 빛을 발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저 스스로가 조금 먼저 음악을 사랑할 수 있는 연주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뭔가 어떤 타이틀로 지금은 생각이 되진 않아요. 지금은 제 생각으로는 생각이 되진 않지만, 뭔가 제가 저만의 확신을 가지고 음악을 하다 보면 나만 좋아서 하는 연주가 아니고 내 음악을 누군가 한 명이 또 좋아해주고, 또 이 연주를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이 또 한 명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자가 되고 싶다는 바람이 있어요. 뭔가 어떤 연주자로 기억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지금 아직까지는, 아직 제가 제 음악을 좀 만족하고 좀 즐길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되게 어려운 것 같거든요. 내가 내 소리를 좋아하는 게. 이게 항상 뭔가 생각하고 있는 걸 말로 하려고 하면 되게 뻔해지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연주자든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데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뭔가 말로 이렇게 하기에는 되게 뻔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감동을 준다고 해도 그게 되게 다양한 방법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저는 발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피아노가 워낙 레파토리가 많은 악기이기도 하고, 아직도 하고 싶은 곡이 너무 많고, 그냥 계속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끝이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계속 이렇게, 쟤는 항상 보면 는다, 뭐 이런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 당연히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이를 들면서 음악이 깊어진다든지, 뭐 연륜이 더 이렇게 뭔가 나온다든지, 그런 쪽으로든 어떻게든 이렇게 후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소리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음악적인 표현과 색깔 안에서 내가 표현해내고자 하는 대로 소리가 나는 게 좋은 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뭐 작곡가마다도 너무 다르고 뭐 시대별로도 너무 다르고 하겠지만, 뭔가 그 안에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큰 틀이 그 색깔에 맞아야 하고, 근데 그 색깔을 조금 더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소리들이 찰나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를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이제 소리를 만들려고 안 해도 그냥 날 때 나는 소리가 있거든요. 순수한 그냥 사람한테서 나오는 소리? 그런 소리가 저한테는 좋은 소리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음악을 만들지 않으려 해도 그냥 그 사람 내면에서 나오는 그냥 직접적으로 나오는 소리? 그런 게 저한테는 뭐 물론 나중에 테이스트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좋은 소리로 요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좋은 소리라는 게 딱 하나로 정의를 내릴 수는 절대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무대에서 잘 들려야 되고 당연히 울림이 있어야 되고 뭐 깊이가 있어야 되고 너무나 다 구구절절 맞는 말이고 어떤 거든 다 좋은 소리라고 갖다 붙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제가 요즘 공부하는 작품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하나를 치더라도 되게 마음에 와닿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느린 곡을 칠 때 음이 되게 별로 없는데도 뭔가 이렇게 확 와닿는 순간이 되게 많잖아요. 오히려 음이 되게 많은 그런 곡들보다 그런 걸 보면은 뭔가 단순히 잘 전달되고 프로젝션이 잘 되고를 떠나서 그 사람의 뭔가 깊이나 음악이 그 한 음에도 다 이렇게 담겨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항상 그래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좀 그것도 달라질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조만간 또 한국 가면 뵙겠습니다. 한 달 뒤에 봐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한국 그냥 그때 보면 되게 반가울 것 같아. 사실은 부모님 얼마 전에 여행을 오셨었어가지고 떨어진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언제 볼 수 있을지 기약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보고 싶고 어떻게든 틈 내서 잠깐이라도 보러 갈게.